이게 현실적으로 뭐가 얘기가 있네. 카이가 일본 진출을 하는 거네, 전시회지만은. 네. 아이씨, 우리가 뭐 일본까지 뭐 야 다 네. 집어쳐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 카이가 일본까지 가야 돼 굳이? 왜? 단독 맞습니까? 맞습니다. 단독이네요. 예.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최종 확인을 다 거치고서. 그렇죠. 물론 이제 카이는 아닙니다. 카이는 상관이 없고요. 예, 일본의 공식 홈페이지와 여러 가지 리스트를 저희가 점검해 봤을 때 제 뭐 이제 또 홈페이지를 다 보니까 이거 맞네. 공고가 완전히 뜨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기사되고 뭐 알려지면은 이게 반향이 꽤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이게 주제가 참 비범한 뭔가 아이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이전에 이 영국 판버로 에어쇼에서 GCAP에 대한 전투기. 이것에 대한 일본의 참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행사가 7월달에 있었죠. 네네. 지금 벌써 이제 9월 중순인데 그때 예상외로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그 판버라 에어쇼의 GCAP는 그렇게 뭐 회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또 그 비슷한 시기에 그 GCAP 6세대 전투기 소위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불확실하다. 뭐 미국도 좀 뭐 예산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예상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크지 않았고 그냥 수그러들었죠.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워낙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예. 또 한참 저기 휴가철이고 네. 무척 덥고 지금도 덥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추석 연휴가 이제 접어들었고 다음 네. 달에 10월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 있었던 판벌에 얘기됐던 GCAP가 그대로 일본에서 도쿄로 또 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도쿄로 온다고 하는데 네. 오는 게 뭐냐? 이슈가 예. 온다는 거죠. 이슈가. 새로운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번 다음 달이죠. 10월 16일 날 재팬 에어로스페이스 2024 항공 전시회가 개막식을 갖게 됩니다. 정확히는 항공 우주 산업전입니다. 그렇죠. 예. 항공 우주 산업전이죠. 예. 이것이 10월 16일 날 일본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장소가 어딘가요? 바로 일본의 오다이바시입니다. 발음도 어려워. 오다이바. 오토바이 타는 거야. 예. 어려워. 이곳에서 좀 전시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는 곳이죠? 뭐 사실 저는 2번 전에 갔다 왔죠. 아, 그렇습니다. 예, 뭐 근데 접근성은 좋고 장소 좋습니다. 우리나라 코엑스 같은 개념이니까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재팬 에어로스페이스 2024 이 전시회에 다른 것보다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한국 항공 우주산업 카이의 이 전투기들이 모두 이 일본에서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전투기가 가요? 아무래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형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형이겠죠. 모형이죠. 아무리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KF-21, 뭐 FA-50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모형이 가는 것 같은데 모형 전시회가 있을 것 이게 같아요. 지난달만 해도 8월 말까지만 해도 이게 네. 좀 쉬쉬했던 게 없잖아 있었어요. 아, 그래요?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달 딱 보니까 이게 공시가 됐네. 맞습니다. 자, 일본의 재팬 에어로스페이스 2024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시가 됐습니다. 참가 업체로 네. 드디어 그래서 대한민국이 역사상 최초로 일본 도쿄에 우리 항공 체계 종합 업체가 전시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보면서. 거의 뭐 한국에서 최초로 일본에 방문해서 직접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 우주 산업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일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2016년도, 18년도에 그 해당되는 그 항공 우주 산업전을 취재를 갔었는데 네네. 18년도에 가니까 그 우리 그 이오 시스템 같은 이렇게 좀 이렇게 조그만 총 관련된 업체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냥 홍보 한국의 어떤 방사이나 항공 분야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홍보를 위해서 부스를 냈던 게 합해서 한 두세 군데 업체가 이제 갔었던 거를 제가 기억이 나요. 가서 봤어요. 근데 딱히 뭐 이렇게 뭐 이슈가 되거나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뭐 요 정도야 뭐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소규모로 이번에는 카이가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사이즈가 뭐 그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넓은 편이고. 근데 이게 또 대외적인 우리 국내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뭐 모형을 뭐 TOC 모형을 전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렇게 내세우지 못하고 UAM 그게 뭐죠?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해서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출품
제품을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예, 예. 거기다 기입을 해놨죠. 예. 근데 장소는 좀 넓어. 장소가 넓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부스가 부스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이렇게 작지가 않고 예. 그 꼴랑 뭐 그 좀 이렇게 공간에 빈 공간에 그 하나만 이렇게 세워놓을 리는 없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항상 가지고 있는 전시에 항상 참가하니까 국제 전시에 참가하니까 네. 그 가지고 있는 모형 가져가면 되거든요. 다 화물로 보내면 되거든. 사실상 이번 재팬 에어로스페이스 2024에서는 이 도심 항공 교통 네. 이것에 좀 중점적으로 전시가 될 예정인데. 근데 이제 이게 카이가 다 아시다시피 네. 또 이게 개발은 이제 올해까지 다 끝난다고 이제 그게 전에 뉴스 뒤져보면 나오는데 네네네. 이 주력 제품이 또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뒤져봤어요. 이 네네. 한일 간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항공우주 분야에서. 네네. 그래서 딱 보니까 저희가 이제 취재한 결과는 딱 세 가지로 이제 딱 집약이 됩니다. 네. 첫 번째가 한국의 T50. 네, 수출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 부정적인 거였고. 자, 그런데 저희가 T50 얘기는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잊고 계신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으니까. 이슈에서 가라앉아 버렸죠. 예. 일본에서 대한민국의 T50 초음속 고등 훈련기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이제 후보로 따져보면은 세 네. 번째로 올라가 있었죠.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이제 미국제 T7A, T7A. 두 번째가 이제 이태리제 M346. 네, M3.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들 입장에서는 마지못해 T50인데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로키드 마틴 뭐 공장에서 만들어 오네 해서 저쪽 위에 뭐 이렇게 해서 받는. 그렇죠. 우회에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한일 관계가 또 근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막 저기죠 한쪽을 치우면서 결국 T7A를 얘기하다가 뭐 또 독자개발 얘기했다가 그러다가 어수선하게 봄에 얘기했다가 이제 가라앉아 버렸죠. 예, 좀 흐지부지 됐죠. 예, 그래서 그게 있고 그러면 이제 모형도 아마 어쨌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모형이 당연히 T50 모형은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T50 일본 수출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그게 뭐 됐든 안 됐든 간에 네. 두 번째가 이제 제 이제 어떤 레이더망에 들어온 게 아, 뭡니까? 일본 항공자에다가 이제 T4라는 이제 그 고등훈련기, 제트 훈련기 대체뿐만 아니라 네, 네. 그 초등훈련기 T7 일본의 T7 프로펠러 풀업기. 훈련. 예, 풀업기. 예, 예. 뭐 이렇게 뭐 타워 풀업도 아니고 그냥 풀업기들. 어. 그 대체 사업이 또 생겼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대체를 이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일본 항공자에대나 네. 방위성에서 예. 또 저쪽 스위스의 필라투사도 알아보고 후보기로서 네. 뭐 직도입을 하자, 면허 생산하자. PC7 MK2라든지 뭐 PC9 계열 이런 네. 걸 이제 한참 이렇게 얘기가 좀 있다가 근데 현재는 조용한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름 되면서 국내 이제 항공업계 제가 이제 아는 지인들이 저한테 말씀을 슬쩍 전해주기를 어. 한일 간의 이 터보 프로기 공동 개발을 좀 추진하고 싶다. 우리도 지금 KT1을 대체해야 되는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아. 근데 순위가 상당히 공군의 어떤 그 획득 사업, 개발 사업이 낮고 네. 상당히 낮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공자에 대한 일본 방위성도 순위가 좀 낮은 편이고 그러니까 관심사가 좀 떨어지는 거죠. 관심도가.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터보 프로기다 근데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이거를 대체 프로펠러, 우리는 KT1이고 이제 일본은 T7의 그 프로펠러기. 네. 그러면 목적이 같으니까 공동 개발로 한번 해볼까? 이게 무슨 보안 기술 이게 높은 그 고난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요. 네, 난이도가 뭐 그렇게 아주 네네. 복잡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미 얘기가 돈 지가 한 3달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업계 얘기라는 거죠. 물론 네. 이제 그 체계 종합을 하는 카이 입장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일본하고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본 항공우주 산업 쪽하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갖다 껴넣은 거죠. 근데 최초의 발단은 네. T50의 일본 수출도 아니고 요 순수하게 T7 뭐 이거 대체 일본의 T7 프로펠러 대체 그것도 아니고 네네. 그 배경에는 이제 항공우주청이 또 생겼잖아. 사천에 그렇죠. 로켓 쪽. 예예예. 그게 이제 우주청이 생기면서 한일 우주 협력이 서로 얘기가 오가면서 네. 거기에 이제 이런 그 항공기가 또 끼어든 거죠. 같이. 아 같이 더불어서. 네, 세트 메뉴로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네. 뭐 카이라든지 다른 업체 이 종합 업체에서는 이제 아직은 그렇게까지 그거를 이제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네네. 이걸 이제 뭐 어떤 저기 도모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 이거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같이 하자. 우주 분야까지 하면서 우주 분야를 하면서 네. 이것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 간에 그러니까 업체 주변에 계신 분들. 예, 비즈니스를 위해서 좀 그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예. 또 그걸 이제 일본 쪽에서도 일본에 또 그런 이제 그 해당 뭐 미쓰비시 말고 네. 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또
찬성을 한대요. 일본 측에서도요. 일본 측에 또 그렇게 이제 업체들이 업체들 주변에 계신 분들, 핵심 업체 주변에 계신 분들, 우리나라도 카이의 주변에 계신 분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8월달까지. 교류가 있었군요. 그러다가 이게 딱 얘기를 접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뭐가 얘기가 있네. 카이가 일본 진출을 하는 거네, 전시회지만은. 네. 그러면 이게 기사되고 뭐 알려지면은 이게 반향이 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지금 저희 슈퍼소닉 TV가 거의 단독 같은 입장에서 지금 처음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단독 맞습니까? 맞습니다. 단독이네요. 예.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최종 확인을 다 거치고서 그렇죠. 물론 이제 카이는 아닙니다. 카이는 상관이 없고요. 카이에서 들은 정보가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본의 공식 홈페이지와 여러 가지 리스트를 저희가 점검해 봤을 제 때 뭐 이제 또 지인들, 항공 분야 지인들이 이제 아름아름 얘기를 해주는 거를 정보를 듣고 있다가 이번에 아주 홈페이지를 다 보니까 이거 맞네. 공고가 완전히 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사전에 하다못해 8월달에 이게 전파가 되면 이제 반대 여론이 우리가 뭐 일본까지 다 집어쳐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 카이가 일본까지 가야 돼 굳이? 왜? 이런 일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초의 발단은 항공우주청이 이제 개소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좀 업체들 위주로 그러면서 이제 그 비군사 분야 현재로서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비군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우주 분야 협력 그런 분야 이제 서로 이제 모자란 거를 서로 채우려고 어떤 접촉을 하다 보니까 서로 교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훈련기들 그러니까 비무장기들이죠. 그러니까 공격하지 못하는 그렇죠. 비무장기 항공기까지 이제 고정기까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 여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프로펠러. 물론 더 전에는 이제 뭐 초기에 2024년 초기에는 T-52에 미국을 우회해서 수출하는 거가 얘기했지만 그건 가라앉았고 4월달 지나면서. 그렇죠. 근데 현재는 그 T7 항공자위대 T7 그 풀업기 대체 사업과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로켓 분야에 대한 협력 거기까지인데 또 이거를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이 카이가 전시 참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이 항공 전문 업체가 드디어 최초로 일본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항공기들을 아마 모형들을 전시하게 되는 첫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KF-21 그리고 FA-50이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뭐 또 이집트니 뭐 전 세계 뭐 주요 나라 다 돌아다니는데 그 뭐 모형을 이제 뺄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KF-21, FA-50 전투기가 직접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나중에 먼 훗날 블레이글스의 어떤 T-52를 대체해서 뭐 KF-11의 뭐 시제기들이 또 아니면 그런 이제 항공기들이 비무장기들이 또 뭐 이렇게 대체해서 뭐 세계 투어를 할 수 있죠. 아니 KF-21 보라매 전투기가 블록 1이 아니고 블록 2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때 이 블랙 이글스가 T-50B가 아니고 KF-21로 전 세계 투어를 가면서 일본도 한번 보여주려고 한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때쯤이면. 뭐 상상이 안 갑니다. 현재로서는. 그때는 들러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추석 기간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추석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뭐 특별한 이슈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이렇게 또 단독으로 이렇게 또 이슈를 잡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 우주 산업 바로 카이의 항공기들이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재팬 에어로스페이스 2024 이것이 다음 달 10월 16일 날 열리는데 이것에 참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 제가 더 급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방송을 끝으로 KF-21 모자 4차 양산은 종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메일 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많은 메일이 와서요. 제가 그거 처리하느라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신청을 했으면 다들 제가 이제 확정 메일을 보내드리는데 빨리 또 입금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취소가 되신 분들도 또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 기회가 끝이 아니고 내년 봄 가을에도 좀 뭔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한번 제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도 겨울 모자 따뜻한 모자 스타일로 KF-21 모델이 되어서 한번 출시를 해보실 테니까요. 그때 한번 참여를 해주십시오. 근데 겨울 모자다 보니까 이 원가가 또 올라가요. 좀 가격이 다르겠죠. 아주 근데
원가가 올라가도 그만큼 값어치를 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도 아주 그냥 이렇게 새롭고 알찬 이슈를 준비해 주신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